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쇼크와 함께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데요. 반면 우리 시장은 오늘 중화권 증시에 연동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요. 또한 우리 시장은 7월 수출액이 통계 집계 이후 월간 기준 최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바이오가 지난해 수출이 140% 급증하면서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고요. IT 투톱이 빨간불 켜면서 반도체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0.65%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는 3,223.04포인트로 코스닥은 1,037.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에 인사드립니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자, 8월의 첫 거래일이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8월 첫날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게 또 시작을 했는데요. 7월 한 달의 월봉을 살펴보면은 운봉을 보이면서 좀 많이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주 시장이 정말 퍼렇게 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학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굉장히 또 상승세 좋은 흐름도 보였는데요. 특히 이모학 전문가님의 종목인 퀀타 매트릭스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1%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찍는 모습 보였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상한가 찍으면서 이틀 만에 50% 수익률 보이면서 저희가 최고점에서 또 노란톡을 통해서 매도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는 클래시스도 오늘 8% 가까이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수익률도 지난주 우리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요. 신고가의 신답게 역시나 이번 주도 신고가 랠리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수익률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열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일주일을 대비하기 위한 위너 11 수익률이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노란톡으로 장중 급등하는 종목으로 던져주시는 리베로 종목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야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이는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모학 전문가님의 인기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칭하는 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방은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 이후에는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모학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너무나 좀 밝은 모습인데 네.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진짜 지난주 위너 11 지금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위너 11 발표를 하고 또 네. 새로 한 주를 공략해볼 종목들을 살펴보는데 지난주가 유독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지난 달도 힘들었지만 지난 주가 특히 너무나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코스닥이 신고가로 시작했거든요. 네, 월요일 날 곡점이 106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위에서 시작한 만큼 떨어질 때 아프다 그랬죠. 근데 네.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아프지 않았나 좀 그래서 생각이 좀 하락세를 들어요. 저희가 더 크게 느꼈던 거군요. 그렇죠. 체감 네. 하락률은 훨씬 더 지수 하락폭보다 조금 컸다. 네, 이렇게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발 악재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흐름을 봐서도 그렇고 잠깐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미국 증시는 별일 없습니다. 뭐 미국은 진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지금처럼만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무소식이 희소식 뭐 계속 쭉쭉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모습
너무 스무스하게 운전이 잘 되고 있는 네. 흐름인데 정말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을 했잖아요. 네. 또 뉴욕 증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일까요?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장은 일주일에 한 번은 신고가를 가요. 아, 한 번에. 3대 지수고 모두. 그러니까 미국장도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미국장에 아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 때는 우리나라처럼 아마 갭 떠서 떨어지고 갭 떠서 떨어지고 이런 식의 흐름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 근데 미국 증시 잠깐 보면 네. 나스닥 지수 어때요? 떨어지다 하더라도 양봉으로 끝나죠. 떨어져도 양봉으로 밀어 올리죠. 이런 네. 식의 흐름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쉬어도 서서 쉰다. 근데 앉아서 쉬지 않고 서서 쉬는 양봉에서 계속적으로 좀 밀집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패턴들은 굉장히 좀 단단한 패턴이다. 그럼 전문가님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네. 또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안 좋고요. 저는 네네. 미국 증시는 지금이 딱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네. 정말 미국 장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미지근한 온도. 증시는 너무 뜨거우면 반드시 또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증시는 예전처럼 또 확 치고 올라가지 않는 게 오히려 좋고요. 네. 이 정도 조정은 뭐 충분히 우리가 좋게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아니고 이제 상해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상해가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게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중국발 악재,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금융위기 직전까지 신고가를 막 정말 불꽃을 뿜던 애들이 중국 수혜주라고 부르던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섹터들이 정말 막 금호석유 같은 거 막 4-5배 올라갔다가 막 폭락하고 STX 그룹주들은 뭐 지금 상폐된 것도 많지만 막 주가가 진짜 10배, 20배가 쉽게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네. 이제 금융위기가 오자마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중국은 변동성이라는 하나의 좀 부등호가 성립이 된 것 같아요. 또 2000 얼마 전에 우리가 사드 네. 한 5년 전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딱 니네 때릴 거야라고 공언하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건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또 시장 많이 조정 받았었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중국을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장중에 중국 그래서 장중에 10시 반 개장하는 중국 증시 변동성을 따라가려는 커플링하려는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워낙 네. 변동성이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진짜 뭐 자라보고 놀라운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중국의 지금 규제가 우리나라를 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드는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보복을 했지만 지금 중국 규제는 내년에 이제 시진핑이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군기 한번 잡는 거예요. 이번 기업들의 규제가요? 그렇죠. 이제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좀 반정부적인 이러한 그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군기를 한번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저희가 늘 뉴욕 증시를 계속해서 커플링된 모습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 시장이랑 같이 빠지고 또 중국 시장이랑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어느 좀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어느 증시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나요? 근데 이 하나의 팁을 드리면 네. 변동성이 큰 놈이 왕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폭락하고 급등 왔다 갔다 한다? 중국을 볼 여력이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난리를 치는데 중국은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미국의 변동성이 크면 미국을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요. 중국의 변동성이 크면 중국 달러 변동성이 커지고 만약에 일본이 변동성이 하루에 5%씩 떨어진다. 그럼 일본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3등주의 비례죠. 네. 아시아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커플링하고 중국과 커플링한다 하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55% 차지하고 있어요. 네.
미국 시장 55%, 다우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쳐봐 2%밖에 안 돼요. 거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존재네요, 뉴욕 증시가. 셋도 안 되죠. 삼성전자 다 포함해서. 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미국의 55%, 전 세계 우리나라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어디를 따라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큰 마켓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만 지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대만이 휘둘리고 네. 이번에 중국 항생 지수 흔들릴 때는 또 항생이 휘둘리고 뭐 타고난 숙명이죠. 뭐 우리나라가 뭐 옛날부터 뭐 외세에 시달렸듯이 금융시장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마켓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좋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글로벌 증시도 움직이는 상황들 아주 자세하게 노란톡방을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의 글로벌 증시 아주 상세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은 8월을 시작하는 이제 오늘인데 전문가님은 좀 이번 달 시장의 전망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달에 일단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 상해 지수가 오늘 시원하게 올라왔거든요. 1.7%. 항생 지수, 홍콩 항생 지수가 홍콩이잖아요. 아니요. 예, 중국의 이제 IT 대형 기술주들이 홍콩 항생에 다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폭락도 나왔고 지금 좀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즉 한번 엄청난 폭격을 맞고 한번 다운됐다가 지금 일어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요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군기는 요 정도로 잡았으니까 상해지수 변동성은 우리가 한시름 이번 달에는 놔도 되겠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번 달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이번 달에 제가 7월 달에 말씀드렸죠. 잭슨홀 미팅. 미국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아마 6월 달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7월은 미국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8월 잭슨홀 미팅 때 여러 가지 이제 테이퍼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도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또 미국도 사상 백신이 그렇게 접종률이 높은데도 하루 감염자 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유동성 랠리를 일으켰었던 게 아이러니한 게도 코로나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될까 봐 일단 예방처럼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금리 정책을 한번 잘못 경기가 잘 굴러갈 때 이제 서서히 쪼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또 잘못 쪼기 시작하면 코로나는 재확산이 계속되고 우리 금리 정책을 한번 잘못 건드리면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더블 딥을 갑니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더블 딥.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서운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을 보일 때를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는 오히려 핑계거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 확진자가 델타 변이로 확 또 늘어난 것은 잭슨홀 미팅 때 아마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할 거다. 네, 입을 함부로 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델타 변이 확산이. 그렇죠. 경기 회복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참 일단이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확 없어져야 되는 게 부담일 수 있고요.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확 없어야 되지만 이 장세가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이게 참 동전의 양난처럼 굉장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은 그러면 결론은 상해는 일단 한 번에 이 거쳐야 되는 과정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시진핑의 이 한번 군기 잡기가 한번 진행이 됐고 이거는 자기 자국 리스크니까 컨트리 리스크니까 반등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미국의 이제 잭슨홀 미팅 때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함부로 테이퍼링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시장은 오를 것이다? 괜찮다. 네,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일단 7월 달에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들 아마 이제 8월 달 어닝 시즌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좀 시장에 가려져 있었던 종목들. 이게 막 소나기가 내리고 시장에 장대비가 내릴 때는 다 숨죠. 처마 밑으로 우산 쪽으로 집 앞으로 숨지만 이제 날씨가 개면 집 밖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반드시 실적 모멘텀이나 수급이나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방면에
똘똘한 종목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주문하는 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이 옵니다. 뭐 네. 365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장도 없습니다. 대신 네.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로 또는 좋은 종목을 투매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가져가는 전략의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 위너 11 종목도 그러한 관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정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또 상한가 저희가 퀀타 매트릭스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러한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여부를 조금 더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좀 괜찮은 전망이 들 수도 있다. 이번 기회를 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시기로 삼자라고 또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위너 11 종목들 이번 주 정말 많이 기대를 또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지난주 위너 11 종목들 리뷰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위너 11 수익률 탑 3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GC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임학 전문가님 신고가의 신답습니다. 이번 주에서도 SGC 에너지 DNF 지난주 모두 또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SGC 에너지가 9.7%의 상승률 보였고요. 여러분 지난주 그렇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9%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DNF도 6.5%의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또 나타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도 4% 넘는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정말 지난주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는 또 빨간 불기등 켜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지난주 위너 11 합산 수익률이 30%가 넘습니다. 퍼렇게 멍든 시장 속에서 굉장히 일주일 만의 수익률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수치 보이고 있는데요. 임학 전문가님 위너 11 종목으로 정말 가져오기만 하면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너 11이라면 사실 뭐 달리는 말에도 올라타도 괜찮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진행된 이벤트 당첨자도 한번 같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 11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종목을 골라서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자,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당첨자 명단입니다. 노란 톡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새로운 위너 11 종목들로 같은 이벤트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너 11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SGC 에너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또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1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된 기업으로 앞으로의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위너 11은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은 맞춰야 1, 2, 3위 합산 종목이 네. 수익률이 50%가 넘어야 일단 순위권 안에 들었는데 네. 이번 주는 진짜 시장을 보면서 지난주죠. 이제 이번 네. 주 월요일이니까 SGC 에너지가 1위 정도로 네. 시장이 좀 어려웠고 우리가 테마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지난주 흐름들을 보면 이 호랑이가 없는 굴에 이 토끼가 날뛴다 그랬죠. 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장은 전쟁이 나도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튀어가기 마련인데 이제 그게 과연 정상적인 종목인지 아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왜 어려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파니까. 네, 수급이 없으니까. 네. 시장이 떨어지죠. 개인만 사서 올라가는 장 없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장 주르륵 떨어지죠. 그쵸. 지난주처럼. 종목이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지분이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지분 사니까. 그렇죠. 네. 외국인 기관이 지분이 있는 종목 걔네가 파니까 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왜 없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없죠. 실적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이 하락할 때 외국인 기관이 팔죠. 네.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들이 주가가 안 가죠. 대신에 실적이 부실한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 테마나
남북 경협 테마나 일부 뭐 스택 관련주들이나 이렇게 시장의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는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테마주를 안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 와, 그래도 지난주에 1% 시장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률 챙겨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위너 11은 10% 가까이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었고 너무나 저는 그래도 전문가님 덕분에 저는 사실 살았습니다. 지난주 다들 네. 곡소리를 내던데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종목들이 네.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네. 또 SGC는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월요일날 방송을 끝나고 나서 이제 화요일날 바로 신고가를 갔거든요. 네. 바로 신고가 나서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매도를 좀 잘 돼 있는 케이스인데 SGC 에너지가 지금 매도를 하신 네, 건가요? 네,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네. 이렇게 고점에서만 매도를 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매도법인데 한번 좀 알려주세요. 시장이 일단은 좀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것은 네. 신고가에서 목표 주가 선정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들먹겠냐 아니면 고하겠냐. 그러니까 네. 투고 돌았는데 쓰리고 돌 거냐, 네. 아니면 이제 투고까지만 먹을 거냐. 이제 네. 그건데 혹시 투고 쓰리고 돌 때 네. 판단을 어떻게 하시죠? 저는 이제 다 팔렸냐, 아직 네. 남아있냐, 네. 몇 점이냐, 누구는 피가 몇 개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그래요? 보죠. 저는 쓰리고 돌 때는 내 패보다는 남의 패를 봅니다. 독박 먹으면 안 되거든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네. 내가 쓰리고 돌아 내 패는 분명히 좋죠. 네. 피가 거의 돌았으니까 내 패는 좋을 겁니다. 근데 상대 패가 어때요? 청단 2장이 있거나 네. 저 옆에서 광 2장이 있거나 네. 쓰리고 돌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신고가에 대해서 매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시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 뒤에는 SGC 에너지 실적이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도 내 패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인데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간과하는 게 시장을 봐야 됩니다. 팔았다 다시 사면 되거든요. 내 패 좋으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신고가 찍었을 때 매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만약에 쓰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안 팔았다면 독박 네. 맞았죠 또. 네. 네. 네, 쓰리고 돌 때가 있고 안 돌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쓰리고를 돌 때는 내 종목의 실적 펀더멘탈 수급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남의 패,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단만 가지고 있으면 내 패 중에 홍단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수익 나는 거네요. 남의 패 네. 홍단을 조심해야죠. 남의 패 홍단 조심해야 네, 시장의 하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난주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서 매도가 좀 잘 진행이 됐다. 그렇게 보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네. 다음 패 또 돌리면 됩니다. 네,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언제든지 한번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이번 주는 일단 없어요.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나 뭐 좋은 시기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GC 에너지 시장 상황상 최고점 신고가를 찍었을 때 최고점에서 지금 매도하셨고요. 충분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너 11 종목에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GC 에너지 살펴봤고요. 이러한 종목의 매도 전략들은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안내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D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신고가를 간 종목입니다. 네. 정말 신고가의 신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죠. 히든 챔프 종목인 또 원익 QNC도 지난주에 굉장히 또 신고가를 달성하면 잘 갔는데 반도체 전망뿐만 아니라 이 DNF의 이런 매도 전략도 함께 챙겨주시겠어요? 네, DNF가 이제 7월 28일 날 신고가를 굉장히 빠르게 한번 툭 쳤다가 핑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요새는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장이 잠투정을 한다 그랬죠. 네. 뭐 좋은 장난감을 줘도 좋은 음식을 줘도 일단은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호재가 나와도 실적이 좋게 나와도 뭐 수급이 붙어줘도 일단은 고점에서 시세가 붙어주면 그냥 위에서 때려버리는 흐름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았던 한 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DNF는 일단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위너 11에 갖고 왔으니까 또 정말요? 한번. 네. 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주도 여러 가지 좀 말씀하고 있는 만큼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매도 전략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현대 일렉트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넘는 또 수익률을 챙겼는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현대 일렉트릭이 현대차랑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수소차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또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네. 이 종목도 이제 뉴스가 좀 좋은 얘기가 나와도 뱉어내고 그래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좀 뱉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지난주에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가죠. 네. 기관 수급이 계속 붙어주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외국인 기관 동향 같이 보고 계시죠? 네. 자, 수급 붙어주다가 아래가 기관 동향이 수급이고 그렇죠. 위쪽이 지금 외국인 지분율. 기관 지분율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기관은 매수, 순매수 수량으로 보시고 외국인은 지분율이 나오기 때문에 지분율을 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오늘 꽝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죠? 오. 이게 요새 이러한 좀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전거가 달릴 때 페달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밟아줘야 안 넘어지죠. 근데 자전거의 페달을 멈췄는데 서 있을 수 있을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TV 나오죠. 네. 기인으로 나오죠. 중심 잡기 기인으로. 네. 안 달리는 자전거에서 딱 서 있는 거. 네. 이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사면서 조금씩 올라다가 하루 딱 안 사는 날 주가가 네. 팍 꼬꾸라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자전거 넘어지듯이. 네. 이렇게 페달을 하루라도 안 밟으면 좀 넘어가는 패턴들이 네. 좀 많이 요새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다는 건데 네. 글쎄요. 일단은 오늘 하락이 오늘 왜 빠졌을까요?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까요? 뭐 악재가 그건 아니고 요런 종목들이 요새 많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번 하락이 좋은 다시 매수 기회를 준 건지 좀 아닌지는 이렇게 한번 부러지면 또 일어나는데 또 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난이도가 좀 높아져 있는데 네. 일단은 이번 주에는 갖고 오지 않았고요. 현대일렉트릭 일단은 반등 눌림목 구간에서 흐름들 그리고 페달을 다시 기관 투자자들이 밟고 넘어진 자전거를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세우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현대 일렉트릭 접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님께서 앞으로의 수급 체크하면서 또 언급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일렉트릭까지 위너 11 3개 종목들 리뷰를 해봤고요. 이번 주 위너 11 종목 합산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30%가 넘습니다. 사실 모두가 이렇게 퍼렇게 멍든 시장 속에서 이 정도의 수익률 굉장히 대단한 또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주 이렇게 좀 시장 흐름보다 좀 하늘 위에서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 위너 11 종목으로 챙겨 오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또 앞으로 일주일을 대비할 위너 11 종목들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는 또 어떤 종목으로 위너 11 종목으로 함께 하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올림픽의 금메달과 함께 우리는 위너 11의 금메달들 모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위너 11 종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한 달의 시작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모학 전문가님과 위너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들은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위너데이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시간상 못다한 위너 11 종목들은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셔야만 내일 위너 11 종목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검색하셔야 합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주름잡을 위너 11 종목들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굉장히 이 시장을 또 방어해줬던 그런 종목들 이번 주는 또 날아간 종목들로 다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위너 11 종목들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후보 선수인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후보 선수는 리베로 종목으로 리베로 종목은 150%까지 수익률 챙겨갔던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리베로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도 위너 11 종목으로 이벤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위너 11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종목을 골라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합산 수익률 1위에서 5위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럿 머니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위너 11이 공개되면 다음날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3개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너 11 종목들 하나씩 공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또 어떤 종목들로 우리 계좌 붉게 만들어줄지 궁금한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전문가님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위너 11 제가 1을 갈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10% 이상 네. 수익이 난 종목이 안 나와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한 20, 30%짜리 종목들 한번 찾아보죠. 시장이 네. 좀 안정화될 것 같으니까 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 미리 주문을 하자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너무 설레요. 빨리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번 주도 시간 되는 대로 네. 지금 9시 반쯤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에서 못한 종목들은 네. 방송이 끝나고 내일 오전에 장 전에 10종목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 노랑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네.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네. 맞추는 것도 물론 좋죠. 기분 좋죠. 네. 뭐 수상품도 받고 다 좋은데 수익으로 좀 연결시키셔서 오. 좀 줄인 배를 좀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벤트 가보죠.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굉장히 전문가님이 이를 갈고 또 네.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위너 11 10종목 모두 꽉꽉 채워서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빨리 공개를 해주세요. 너무나 설레는데요. 계속 뜸을 들이고 있죠. 네, 네, 너무 네. 뜸들이고 있어서 애가 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DNF 한 번 더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한 번 더 올라는 갔는데, 네. 그러니까 상승의 이유가 이제 윗꼬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슈가 달리면 윗꼬리를 한번 확 달고 뭐 더 가든 밀리든 이제 그거는 나중 일이지만 한번 네. 치고 올렸었던 이유가 과연 뭐냐? 연속성이 있는 호재냐 아니면 한번 그냥 일회성인 호재냐? 네. 거기에 따라서 윗꼬리가 달리면 한번 휙 쳤다가 다시 내려왔죠. 뭐 결과적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이게 다시 이 상승, 이 윗꼬리를 먹어갈 수 있는 이유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가 마지막 매도 찬스였는지는 이유, 호재의 악재가 나왔으면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그 올라갔을 때 호재가 과연 연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오고 끝인지 그게 이유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DNF는 저는 훨씬 더 연속성이 있는 이슈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쪽에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이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지난 잠깐 화면을 보시면 뭐야 이거? 갑자기 주가가
엄청 올라가네요. 그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갑자기 실적이 개선되고 뭐 이러한 그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9년도 7월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건드렸죠. 오.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니네한테 수출 안 해. 그러면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불매 운동으로 맞받아쳤고 네. 지금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도 약간 저는 불매운동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이 됐군요. 네, 2019년도 네. 7월부터 이제 일본이 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약점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조립은 잘해요. 네. 근데 소재를 못 만들었어요. 가장 핵심 부품. 원료가 없는 거예요, 원료가. 원료.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못 만드는 거죠. 다른 거 조립은 잘하는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잖아요, 엔진이 사실. 그렇죠. 엔진을 네. 진짜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에 엔진을 못 만들었으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없죠. 네. 뭐 어찌됐든 이러한 그 소재단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대기업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NF가 일본 프리커서를 대체하는 제품을 만들었고 네. 일본 그러니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D램 5가 이제 계속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제 계속 미세단에서 공정화되고 이렇게 계속 기술 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기술을 진화에 따라서 이 소재단에서 프리커서 전구체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의 이제 성패가 달리겠죠. 근데 자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산화 수혜를 얻었고 자 이 7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 증자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죠. 네네. 증자가 일반 공모가 있고 3자 배정이 있습니다. 일반 공모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 좀 뽑을게요. 네. 여러분들 개미들 등에다가 빨대 꼽는 거죠. 돈 좀 주세요 하면서 네. 그런 일반 공모는 주가 이제 악재죠. 이제 굉장히 좀 실적 부실한 종목들이 뭐 대기업은 안 그러겠지만 실적 부실한 종목들이 유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런 거 조심하세요. 테마주로 막 올라갔던 종목 그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최저 주가 유상 증자한다. 그럼 박살나거든요. 1년에 10억 벌까 말까 하는 회사가 한 300억 유증 때려버리거든요. 한 30년 벌 거를 주가 고점에서 유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 테마주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유증 물타기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좌가 망가지는 건데 네. 테마주 유증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 종목 3자 배정은 좋은 겁니다. 3자 배정은 뭐냐면 이 기업의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인맥들 그리고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기존의 주주님들 말고 일반 개미들 말고 3자, 제3자. 투자하는 기업이 그럼 그렇죠. 나타나야겠네요. 만약에 제가 네. 상장 회사의 대표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앵커님 네. 3자 배정 참여 좀 하시죠. 네. 제가 1년에 더블 내드릴게요. 우리 회사 좋은 거 있습니다. 투자하시면 네. 3자 배정 증자에 김효미 님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모와 기업 너무 좋은 기업이야 네. 이렇게 하고 제가 투자를 그렇죠. 하는군요. 그럼 저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돈 드리는 거죠. 뭐 이런 우망한 식으로 이런 게 동기야, 3자 배정이에요. 네. 이런 게 3자 배정인데 네. 자 DNF 볼게요. 3자 배정에 누가 참여했냐면 자 그러면 3자 배정에 누가 참여한지 중요하겠죠. 그죠? 네. 자 3자 배정 과연 누가 참여했을까요? 자자자자 봅시다. 궁금해요. 어떤 기업이 과연 이렇게 또 자, 투자를 했길래 짜잔. 이렇게 어딘가요? 누굽니까? 삼성전자가 참여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유증에 참여를 했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요? 반도체 소재를 일본에서 계속 공급해 왔던 거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자 이제 DNF를 눈여겨봤던 거죠. 쟤 잘하네, 쟤 열심히 하네. 프리커서 쟤한테 밀어줘도 되겠는데 DNF가 아직 그러니까 돈을 지속적으로 벌어본 적이 없어서 시설 투자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온 거죠. 그럼 전문가님 이런 정보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뉴스가 나왔잖아요.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네. 아는. 그러니까 뉴스가 우리가 위너 네. 11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장중에 7% 갑자기 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봤더니 삼성전자의 3자 배정 증자 참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투자비를
내가 줄게 한번 해봐 하면서 200억을 삼자 배정증자에 참여를 한 거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분 상승한 거죠. 와, 그러면 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뭔가 반도체 부품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삼성전자는 여기 DNF에 또 공급을 받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패밀리가 되는 거죠. 오. 근데 이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네. 반도체 부품단의 종목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때로는 단가이나 압력도 받아가면서 때로는 적자도 감안하면서 패밀리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번에 이 DN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찾아왔죠. 오. 돈을 줄게. 네. 그러니까 이 좀 딜레마가 뭐냐면 반도체 부품 기업들은 딜레마가 삼성전자가 제품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폴드 폰이 굉장히 잘 나간다 그래요. 1000만 대인데 2000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을 찾아가죠.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그 공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못 만들어요 하는 순간 넌 나가. 넌 찍혔어. 그렇게 되는. 삼성전자는 절대 원벤더로 가지 않아요. 투벤더 이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눈밖에 한번 나면 우리나라에서 좀 살아남기 힘들죠. 그래서 오. 지금 이 화청업체들은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 공장에서 물량을 준다는데 그러면 나는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공장을 만들어야 되지요. 직원 뽑아야 되지요. 테스트해야 되지요. 이거를 네. 했는데 삼성에서 말 그대로 발주를 안 주면 그냥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냥 박살나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 작년에 600억 흑자냈는데 갑자기 다음에 마이너스 적자 1000억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정말 DNF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를 갈고 또 이 종목들을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일본에 의지하던 부품들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만큼 와, 굉장히 지금 제가 노려봐야 할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쩌면 조정 받았을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더 11 첫 번째 종목인 DNF 만나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종목들 굉장히 또 야심차게 또 아주 알차게 준비한 만큼 지금 여러분들 노란통박 들어오셔야만 10종목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얼른 노란통박 들어오셔서 이런 위너 11 종목도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저기 화면 마우스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거든요. 반드시 QR코드의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너무나 자신 있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만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루트로닉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루트로닉 전문가님, 네. 루트로닉 진짜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클래시스 오늘도 신고가였어요. 네. 어떻게 최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5월부터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하면서 저희가 67%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어요. 클래시스로. 네. 한 달 만에 지금 67%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일까요? 그렇죠. 네, 잘 보셨습니다. 네, 이제 좋습니다.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설레가지고 네. 지금. 자, 네. 일단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클래시스가 오늘도 또 15%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종목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업황을 먼저 보셔라. 네. 그리고 종목을 찾아라. 클래시스의 오늘 신고가, 그리고 또 오늘 이거보다 더 멋진 종목이 있었죠. JCS 메디칼.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종가도 17%, 장중에 26%까지 진짜 놀랐어요. 말 그대로 이제 폭등을 했으면 시총 5천억 뭐 작은 종목도 아닌데 네. 이 종목이 다 뭐예요? 미용 기기 쪽이잖아요. 이 정도면 미용 기기 쪽도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인가요? 그렇죠. 뭐 시장에서 꼭 종목이 많다고 해서 주도 네. 업종이고 그럼 뭐 맨날 삼성전자만 주도 업종이게요. 네. 시총을 떠나서 종목의 개체수를 떠나서 일단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에 확연하게 좀 모습을 드러내는 업종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꼭 시총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OTT도 뭐 시총이 막 큰 건 없거든요. 네. 뭐 OTT 섹터나 뭐 전기차는 이제 많이 커졌고요. 뭐 이런 종목들의 섹터를 이제 주도 섹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 뭐 클래시스도 주가가 굉장히 오늘 좀 강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루트로닉도 이제 좀 다시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뭐 실적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틈새 섹터로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2등이 1등 하는 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시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자성어가 있다. 흑자 전환. 흑자 전환. 네. 흑자 전환이 루트로닉이 지금 흑자 전환. 그렇죠.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 흑자 전환 기조가 확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여파에도 진짜 피부 미용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막 활성화되지 않는데 네. 우리나라도 아직은 뭐 피부과하고 미용 성형 쪽이 강하지는 않은데 해외 쪽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굉장히 프리하게 일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해외 법인 매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루트로닉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 수출 비중 80%가 실적이 터지면서 국내보다는 그러면 해외 시장 쪽으로 매출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국내는 조금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이 에뛰드 사업하는 회사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루트로닉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뭐 주가 흐름이나 기관 투자들 매서 보면 2분기 실적도 분명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 네. 실적이 좋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보면 군침 돌잖아요, 그죠? 크레시스는 뭐 이미 말씀드렸고 네.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거는 제가 못 샀거든요. 말씀을 못 드려서 네. 너무 군침이 도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욕을 느껴서 루트로닉도 한번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 위너일럽을 한번 다시 갖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루트로닉 현재 흑자 전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적이 그만큼 좋은 만큼 업종도 좋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클래시스가 여러분들 지난달부터 저희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면서 67%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거든요. 이처럼 루트로닉도 67% 넘는 수익률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위너 11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너 11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중 실시간으로도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DNF 루트로닉 너무 지금 수익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또 설레게 할까요, 저희를? 네, 네페스 아크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들 많죠. 네.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신 걸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고 시장 점유율 1위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조금 다른 회사에 많이 밀리는 쪽, 그게 이제 파운드리 쪽은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비메모리 쪽은 인텔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60%고요. 그러니까 PC용 CPU 그리고 퀄컴이 60% 정도 시장 차이. 그러니까 인텔이 PC는 60%, 퀄컴이 스마트폰은 60%. 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비메모리 쪽 얘네가 좀 잡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메모리 쪽은 이미 1위를 굳혔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 즉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줘야 결국은 삼전도 8만 전자로 넘어갈 거고 여러 가지 이 시장에 답을 줘야 될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비메모리 쪽의 설비 투자나 계속적으로 업황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부가가치 반도체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죠. 스마트폰에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스마트폰 한 개 5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에는 5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카 여기 몇 개 들어갈 거예요? 차량에도 들어가는 걸까요? 그럼요. 반도체는 반도체 차량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스마트폰에 50개 들어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스마트카에는 1000개가 들어갑니다. 1000개요? 네. 1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리 쪽도 물론 뭐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업황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의 상승과 이 앞으로 가는 사물 인터넷, 스마트카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쪽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 쪽 종목들을 무조건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네페스 아크가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는 네. 반도체 이 PMIC라고요. 네. 파워 매니지먼트 IC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네페스랑 분할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네페스랑 분할 상장해서 11월 17일 날 상장해서 한 번 올랐습니다. 한 번. 여기서 한 번 오르고 주가가 지금 6개월을 기었어요. 오. 어때요? 지금 매수 기회인가요? 에너지가 쫙 모아있죠. 네. 에너지 6개월을 지금 네. 한번 걸려봐 하면서 지금 힘을 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한 방 빵 치면 이제 뭐 2, 3%씩 가는 이런 종목들은 추세로 올라가지 않아요. 2%, 3% 이렇게 대형주처럼 쫙 올라가지 않고 6개월 동안 기었던 시세가 한번 빵 시세로 올라가거든요. 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은 네. 추세 구간보다는 시세 구간으로 보시고 이번 네. 주 한번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페스아크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로 부가가치 정말 높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와, 이번 주 정말 위너 11 종목도 굉장히 야심차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나머지 위너 11 종목들은요. 노란톡방을 통해서 내일 장 시작 전에 10개 모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내일 화요일에 위너 11 종목들 모두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